자, 형철이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날둠 저 좋아합니다. 나가는 걸 좋아하는 건가요? 바이날둠을 좋아하는 건가요? 바이날둠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리버풀 팬들이 바이날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일단 제 입장을 먼저 얘기할게요. 그 이번에 팰리스전을 중계했잖아요. 예. 중간에 바이날둠이 이제 박수를 받고 후반전 중반에 교체 아웃이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안필드의 모든 관중들이 클럽의 지시하에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쳐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선수들이 아예 베이날둠 그리고 그 유니폼 관리자를 하셨던 30여 년간 리버풀에서 일했던 분도 이번에 사임을 하세요.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드오브 하너를 해줬는데 베이날둠이 그 표정 보니까 약간 그 눈물 참는 표정이 딱 보이잖아요. 좀 감정이 복받쳐오는. 리버풀 구단이 그걸 선물했더라고요. 안필드에 보면 챔피언스 월이라고 해서 리버풀이 그동안 따냈던 트로피들이 새겨진 벽 그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액자에 옮겨 놓아서 그걸 그대로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팬들도 정말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라고 했었고 저 역시도 베이날둠 떠나보낼 때 이런저런 어떤 얘기를 해주면서 약간 중계 중에도 좀 뭉클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진짜 고생했다. 제가 아는 그 여성 리버풀 팬이 한 분이 있어요. 아, 네네. 근데 바이날둠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만 일단 좀 잘생겼다. 잘생겼어요. 바이날둠이 미남형 얼굴이에요. 호감형이에요. 그래. 웃잖아. 그리고 어쨌든 이 선수가 리버풀에서 보여줬던 활약상은 안 좋았던 타이밍이 있지만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베이날둠이 없었다면 리버풀의 암흑기가 조금 더 길어졌을 겁니다. 왜냐면 1617 시즌에 아스날하고 그때 마지막 라운드까지 4위 자리 두고 경쟁했을 때 맞아요. 리버풀이 보로를 상대했는데 그때 첫 골 넣었던 선수가 안필드에서 베이날둠이었어요. 베이날둠이 니어포스트로 강하게 진짜 말 그대로 후리는 킥을 해서 안필드를 모두 들끓게 만들었고 그 결과 리버풀은 챔스 아스날은 그때부터 약간 암흑기가 좀 시작되는 그치. 그런 그림이 있었죠. 자, 어쨌든 지금 바이날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이날둠은 이적은 좀 확실시 되는 느낌이었는데 사실 바이언 얘기가 굉장히 짙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바이언으로 가나보다. 근데 지금 어제 기사를 뜬 걸로 봤을 때는 원래 기존의 링크가 가장 진하게 떴었던 결국에는 네덜란드 대표팀처럼 쿠만과의 만남이죠. 바르셀로나 이적이 확실시 돼 보이는 느낌입니다. 네. 기사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바이언 얘기를 일단 정리를 해버리죠. 네, 바이언이 어떻게 된 거냐? 원래 빌트에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FA로 베이날둠을 영입하는 건 바이언에게도 확률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아무리 베이날둠이 공짜여도 중미 영입은 바이언에게 급하지 않다. 왜냐면 중미 영입을 하긴 할 수 있어도 이 정도 주급까지 맞춰주기에는 다른 포지션이 급하다. 네, 딴 포지션이 우선순위가 있다. 제가 볼 땐 오른쪽 풀백이 조금 더 급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베이날둠의 어떤 주급 요구가 바이언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다. 부나사르 같은 애들은 도대체 왜 사가지고? 그러니까요. 라이트백이 그래서 비상적으로 그래. 네. 어쨌든 그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크리스티안 폴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 바이언은 베이날둠 에이전트에게 이용당한 것 같다. 왜냐하면 베이날둠이 바이언하고 일부러 약간 링크를 뿌려서 약간 조금 더 바르셀로나가 움직이게끔 빠르게 했던 움직이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주관적으로 얘기해놨습니다. 폴크는 바이언과 관련돼서는 뭐 많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죠. 본인 사견도 좀 많이 짙게 들어가는 사람이라 본인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지. 네, 그래서 바이언은 사실상 정리가 된 것 같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바르셀로나 쪽인데. 그렇죠. 바르셀로나는 일단 로마노가 이번에 바르셀로나의 FA 영입 후보군들 소식들을 쫙 정리했습니다. 아구에로, 에릭 가르시아, 던딜이래요. 네, 이건 뭐 거의 확실시 됐고. 던딜 그리고 곧 나오겠죠. 그러면. 그렇죠. 데파이가 있죠. 데파이는 일단 선수 측의 마지막 답변을 대기 중이다. 베이날둠은 근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베이날둠은 일단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급여보다 조금 낮은 급여 조건이어도 수락할 수 있다라고 로마노가 사견을 덧붙여놨고 네. 25일에 에이전트와 구단이 접촉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카데나세르 트윗에서는 아예 베이날둠의 에이전트가 바르셀로나 구단 사무실에서 나오는 거 영상으로 아예 찍었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한 뭐 그러면 정보 같습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가 유력하다고 하고 마르타 라몬의 트위터에 따르면 베이날둠 영입은 쿠만의 잔류 여부와 관계가 없다. 지금 쿠만의 거취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약간 남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 근데 이게 막판에 사실 쿠만이 성적이 좀 좋지 않으면서 쿠만도 이걸 보지 말고 전체를 좀 봐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바이날둠은 좀 데려오는 쪽이다. 그죠. 자, 그러면 리버풀 팬 입장에서 바이날둠의 장점과 단점을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클러치 능력이에요. 중요한 순간의 득점. 네, 왜냐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베이날둠은 주사위와 같다. 그렇지. 주사위 진짜 사람 환장하게 하거든요. 좋았을 때는 기본 2개 던질 때도 있었어. 10이 나올 때가 그래. 있었으니까. 근데 나왔을 때는 느낌이 빵빵인 주사위, 0만 있는 주사위를 던지는 느낌? 아니면 1만 있는 주사위를 던지는 느낌도 있잖아. 주사위 두고 오는 경기가 많긴 했어요. 근데 진짜 주사위를 2개 던지는 날, 그래서 12개가 나온 날은 그렇지. 1819 바르셀로나죠. 그때 2골 넣어서 맞아.
안필드의 기적을 이뤄낸. 그래서 베이날둠은 강팀전 때 유독 잘했던 거랑 이 선수가 또 잊을 수 없는 장점이 철강왕이에요. 막 핸더슨도 사실 좀 자주 다치는 경우고 파비뉴도 중간중간 부상이 있는데 베이날둠만큼은 굳건하게 버티면서 진짜 경기를 꾸준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선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아쉬운 거. 사실 요즘 욕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뭐가 네. 좀 안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베이날둠은 그 보면 플레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양쪽에 약간 가림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시야? 네, 이 왼쪽 이쪽에 가림막이 있고 오른쪽 이쪽에 가림막이 있습니다. 시야가 좁은 거예요. 굉장히 좀 좁다. 볼을 잘 지키기는 합니다. 피지컬도 되고 기본적으로 볼을 지켜내는 플레이에서 능력은 있으니까. 그 자세를 잘 취해요. 근데 문제는 시야가 좁으니까 야 살라 저기 지나간다 하는데 갑자기 본인은 핸더슨 쪽을 보고 핸더슨으로 백패스. 야 저기 마네 뛴다. 근데 이쪽에 사각지대에 마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안 되겠다. 저기 반다이크한테 백패스. 이런 패스들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긴 나온다. 해요. 그리고 시야가 좁으니까 어디에 볼을 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볼을 좀 끕니다. 템포가 늦어져요. 네, 템포. 네, 요즘에 이제 그 커티스 존스가 베이날둠한테 튜터링을 받는지 약간 비슷한 스타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우려를 하는데 베이날둠의 단점은 이 좁은 시야와 너무 많은 백패스 그에 따른 좁은 시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나이가 이제는 좀 많다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좀 있지. 이것도 단점이긴 해요. 베이날둠은 좀 공을 약간 앞으로 잘 못 보내는 느낌이 있어.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갖고 있는 진기한 기록이 리버풀에서 리그 3시즌 연속 도움 0개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일이죠. 느낌이 공 딱 잘 지키고 딱딱한 다음에 백패스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득점을 하는 건 다 마네에서 살라, 폼 좋을 때 페르미누가 좀 관여되는 거지. 베이날둠은 아쉽긴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리버풀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 악감정은 없다. 악감 전혀 없어요. 더 잘해도 좋으니까 네. 나중에 또 진짜 좋은 모습을 안필드에서 보면 되는 거고. 그럼 베이날둠한테 한마디 하시죠. 영상 편지요. 네. 진짜 나 울면 너 주통 돌린다. 안 울어요. 가끔 진짜로 약간 감정 이렇게 해갖고 할 때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중계 중에 진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형님. 네. 형이지. 형이니까. 저는 두미 형. 나이두마하고 할 수 없습니다. 두미 형. 네, 두미 형.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깔리는구나. 그댄 곁에 없지만 1-6-1-7 때 뉴캐슬에서 와가지고 원래 공미였는데 리버풀에 와가지고 마치 중미 내지는 수미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뛰는 거 형님도 희생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할 때 이제 형님 아니었으면 리버풀은 아무 길을 못 벗어났을 거기 때문에 저는 형님이 충분히 리버풀의 레전드라고 생각하고 디르크 카윗에 이어서 우리 네덜란드 선수들은 정말 헌신적인 선수들이다. 다시 한번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안게 된 것 같아요. 형님 조금만 더 시야가 넓었으면 진짜 매번 박수치고 경기를 뛸 수 있었을 텐데 그 라커룸에서 주사위 하나만 좀 잊지 않고 챙겼으면 공격에서 도움도 주고 좀 플레이에 기여도 되고 욕도 좀 덜 먹었을 텐데 솔직히 저 진짜 지난 시즌이랑 올 시즌 형님 플레이 보면서 오래 가져가봐야 의미 없으니까 좋은 기억만 안고 형님 잘 떠나보내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형님. 바르셀로나에서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우 부끄러워.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거는 이제 형철이가 바이널둠을 떠나보냈으니까 바이널둠을 받아들이는 영주 형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영종님. 네.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캠핑 가려고 짐 싸고 있거든요. 그 캠핑을 이제 그 솔로로 가시기 때문에 더욱더 즐거운 거죠? 그럼요. 룰루랄라죠. 예, 이제 형수님은 떼놓고. 지금 방금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더 좋으시군요. 하필이면 스케줄이 있네요. 참. 네. 수요일마다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수요일마다 캠핑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캠핑은 그렇고, 자 리버풀의 조르지뉴 바이날둠이 바르셀로나 이적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지금 그 오늘 밤 사이에 쿠만과 이 라포르타 회장의 회담도 종료가 된 것 같아요. 종료가 됐는데. 네. 그게 쿠만 감독의 행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한 번 더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전체적인 여론의 분위기는 그리고 수뇌부의 분위기는 쿠만 감독을 내보내는 쪽이지만 아하.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대안도 마땅치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이라고 불렀던 감독들과 접촉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확실하게 확답을 듣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결국은 쿠만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일단은 쿠만 감독 입장에서는 한시름 좀 돌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이넬둠 영입은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르셀로나 팬 입장에서 마이넬둠의 영입은 좀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자 저희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날둠 영입을 떠나서 교통 정리가 너무 느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쿠만으로 갈 건지 말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냥 쿠만 그래도 코파델레이 우승했고 지난 시즌 뭐 마지막은 좀 아쉽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즌 더 맡길게. 그런 상황이 된다면 바이날둠 영입에 대한 평가는 또 달라집니다. 아하. 그런데 쿠만이 아니라 다른 감독이 왔는데 바이날둠은 이미 영입한 상태다. 그러면은 지난 시즌하고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즌에 쿠만 감독이 왔을 때 뭐 트링캉을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영입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그치. 쿠만이 원하는 영입은 데스트 한 명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쿠만 감독이 시즌 끝나고 나서 불만을 좀 토로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영입은 데스트밖에 없었다. 그치. 그래서 자기가 한 시즌 더 한다면은 네. 다시 한번 선수단 개편을 할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쿠만이 감독으로 계속 간다면 바이날둠이 왔을 때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쿠만이라면 바이날둠을 잘 쓸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바이날둠 왔는데 다른 감독이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아하. 자, 그러면 우리가 쿠만이 이 지속적으로 바르셀로나를 다음 시즌에는 지휘를 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형이 생각했을 때 바이날둠이 왔을 때 쿠만과 그러니까 좋은 점, 장점, 기대되는 부분 반대로 이거는 좀 우려된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기대되는 부분은 공격 루트가 하나 더 생기면서 공격이 좀 다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원에서 다양한 조합이 또 가능해진다. 우리가 바르셀로나 돌아봤을 때 파울리뉴하고 비달하고 그 지금 더용하고 가장 세련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는 더용이에요. 프랭키 더용이죠. 네. 근데 프랭키 더용이 득점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미드필더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메시가 제로톱으로 뛸 때 메시가 미드필더 라인으로 내려와서 볼을 끌고 들어가면 수비가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리즈만이라든가 덴벨레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가 준비를 하고 경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더용이 순간적으로 문전으로 가서 침투해서 마무리 짓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또는 득점 기회를 다시 만들거나. 네. 근데 그런 역할을 바이날둠에게 요구하는 거죠. 바이날둠이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바이날둠이 바르셀로나 선수 스타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치.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스타일처럼 뭐 짧은 패스를 굉장히 잘 돌리면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스타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세련됨은 떨어지지만 그 대신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을 통해서 문전에서 무언가 만들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풀에서 최근 바이날둠의 활약을 봤을 때는 영입해서는 안 되죠. 네, 맞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진하니까. 맨시티에서 최근 활약을 봤을 때 에릭 가르시아 영입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올 시즌 아구에로 부상 정도 봤을 때는 아구에로 영입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맞아요. 네, 근데 일단 돈이 없잖아. 그리고 전력 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자유영입으로 전력을 보강한다고 쳤을 때 감독이 갖고 있는 비전과 맞아 떨어진다면 이 선수가 그전 클럽에서 막판 좀 안 좋았더라도 내가 살릴 수 있어. 그치. 나는 잘 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다면 맞아요. 데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전에 얘기한 3명의 선수 지금 뭐 오피셜이 발표된 건 아니지만 근접했다는 3명의 선수 있잖아요.
바이나이둠, 에릭 가시아, 아구에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바르셀로나에 전형적인 넘버 9이 없기 때문에 아구에로 필요하고요. 수비수 정리 필요하기 때문에 수비수도 분명히 영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이나이둠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영입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된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를 생각했을 때 네. 일단 바르셀로나 미드필드 라인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바이나이둠 스타일은 아니다. 그거보다는 부스케츠 백업이다. 그러니까 부스케츠 백업이 없으니까 더용이 그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부스케츠가 못 나오면. 아니 더용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거저거 다 하죠. 센터백 자리가 문제가 있으면 센터백이 들어가고 그치. 있고. 그런데 더용도 가장 좋은 자리는 원래 뛰는 메잘라 자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급한 분은 놔두고 다른 스타일을 영입하는 건 아닌가? 미드필드 라인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미드필드 라인을 생각했을 때 부스케츠 백업을 구하지 못했다고 친다면 네. 올 시즌 쿠만 감독의 선수 기용을 봤을 때는 4명의 미드필더를 가장 많이 돌릴 가능성이 크죠. 페드리, 더용, 부스케츠, 바이나이둠. 그러면은 모리바가 출전 기회가 줄어들겠죠. 근데 모리바가 출전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은 리키 푸츠는 오히려 출전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예 밀려날 수도 있다. 네, 아예 밀려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올 시즌의 쿠만 감독의 장점 중에 하나는 물론 선수진이 언밸런스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린 선수들을 그래도 대거 쓰면서 기회를 줬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팬들은 라마시아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네. 기대감이 있고. 그죠. 그래서 라마시아 출신들 올렸을 때 이 선수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설레이면서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쿠만 감독이 플러스 요소였는데 오히려 바이나이둠의 옹으로 인해서 모리바도 그렇고 리키푸츠도 그렇고 기회를 잡는 횟수가 더 줄어든다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의 경우 바이나이둠 오면 리키푸츠는 임대를 생각하거나 이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아니 바이나이둠이 첫 번째 초이스가 될 것이고 교체 출전했을 때도 예. 두 번째가 모리바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어차피 페드리하고 더용은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스케츠의 체력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바이나이둠을 영입한다는 건 결국은 부스케츠가 문제가 생길 때는 더용을 그 자리로 내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용 자리에 바이나이둠을 쓰겠다는 얘기로 보이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히려 그렇게 팀이 미드필더 라인이 구성됐을 때 전체적인 기동력은 더 올라갈 겁니다. 네. 다만 부스케츠가 안 나온 경기에서 1차 빌드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고 예. 네. 더용이 가장 좋은 자리는 현재 뛰고 있는 그 메잘라 자리라는 것도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무턱대고 이종이 없다고 영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바르셀로나 팬들도 제가 보기에는 7대3 정도 같아요. 7위? 네. 7위. 야 굳이 왜? 아니 이거 쿠만이 리버풀 막판 바이나이둠을 못 봤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못 봤구만. 걔가 바이나이둠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7 정도 되고 3은 뭐 괜찮다. 네. 3 정도는 야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가릴 때 때는 아니다. 일단은 피아니치 같은 애들 빨리 정리하고 그래 걔네들은 분리수거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든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미드필더 데리고 와서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여기다가 이제 그런 기대감. 쿠만이 남는다면 쿠만이라면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바이나이둠을 기가 막히게 썼으니까 그러면 괜찮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리고 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7대3 정도 또는 6대4 정도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조금 더 높긴 해요. 뭐 바이나이둠이 진짜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쿠만과의 궁합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에 있는 형태의 미드필더는 아니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만 잘 행복 회로를 돌리면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제가
올 시즌에 행복해로 돌려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내가 행복해로 돌린 게 성공했으면 우리 더블하고 지금 내가 네. 박찬을 비웃고 있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야, 우승 트로피가 한 개냐? 막 이러면서. 네, 행복해로를 더 이상 돌리지 않을 생각이고요. 돌리지 않겠다. 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저는 바르셀로나 팬들은 야, 우리 스타일하고 맞지 않아 이러면서 바르셀로나 스타일에 맞지 않은 선수들에 대해서는 좀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파울리니도 그랬고 비다이도 그랬고. 근데 파울리니는 약간 와서 또 이제 잘해줬으니까. 잘해줬지만 바로 떠났잖아요. 그렇죠. 네, 투박한 면이 너무 보였으니까 또. 그리고 비달이 온다면은 파울리니오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스타일이니까. 그랬었는데 여하튼 그걸 떠나서 바르셀로나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선수 한 명은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데 모리바가 있네? 그럼 모리바를 키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제 생각은.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쿠만 감독이라든가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야, 모리바 가능성 보여줬고 모리바의 잠재력 다 인정해. 근데 우리의 목표는 다음 시즌이야. 그렇지, 너무 어리니까. 우리는 바로 다음 시즌에 우승 트로피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부정적인 시선이 한 6 정도 되고 요런 면 생각하면은 영입할 만한데 그게 이제 4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에 다 자유 영입을 통해서 영입을 하고자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금전적으로 조금 빡빡한 상황이니까. 네, 만약의 경우 돈 주고 영입한다고 친다면 한두 명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 자유 영입으로 영입해서 이 선수들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고 확실하게 계획이 세워놔야 됩니다. 일단 라포르타 회장이라든가 구단 수뇌부들은 메시의 연봉 삭감, 그리고 아구에로도 연봉 삭감하고 계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액 연봉자들 세르지 로베르토라든가 또 다른 선수들을 좀 정리를 하고, 네, 그리고 연봉 삭감을 하고 테오 슈테겐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할 때 바르셀로나가 연봉 삭감을 요구하면 난 받아들일 것이라고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정적인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면 네, 자유 영입으로 데리고 와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뭐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팬데믹 상황에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바르셀로나 꿀애들아, 우리 돈도 없고 팬데믹 상황이야. 그냥 만족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바이널둠은 어떻게 될지는 일단 우리가 또 뚜껑을 열어보면 판단이 나올 테니까 일단 형님은 오늘은 얼른 저기 혼자서 캠핑을 가시죠. 네, 원래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예. 바이널둠 소식을 들으면서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얼른 네. 저 캠핑 가서 그 복잡한 걸 쏟아내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